아차하는 순간 차선을 넘어서 순식간에 피해자 차량을 박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급기야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발로 찹니다. 그리고는 와이프에게 방향을 돌려 무릎 쪽으로 발로 있는 힘껏 차버립니다. 차들이 막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찻길 쪽으로 밀려고 하고 난간 쪽으로 들어서 그냥 아래로 던지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도로 위 살인 행위라고 하죠. 오늘은 음주운전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만취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아무 잘못 없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차 운전자의 주요 부위를 발로 차고 심지어 운전자 아내까지 폭행한 사건입니다. 최근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음주운전 폭행 사건,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추석 명절 전날입니다. 밤 11시경 온 사방이 깜깜한 늦은 시간이었죠. 자, 피해자분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클락션 소리가 들립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빠른 속도로 내달리며 빵빵빵빵 거리죠. 추월하려는 건가? 왜 저러나 싶은 찰나에 갑자기 약한 거 아니야? 1차로를 달리던 차가 피해자 차가 있던 2차로 쪽으로 달려옵니다. 멀리서 그 산타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추월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옆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진남터널 내에서 그래가지고 한 번은 피했어요. 그거는 피했더니 얘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다행히 잘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멈춰서더니 다시 쫓아옵니다. 멀리서 쭉 속도를 내더니 피해자 차량으로 붙습니다. 왜 그러냐? 아차하는 순간 차선을 넘어서 순식간에 피해자 차량을 박아버립니다. 피해자 말에 따르면 블랙박스 사각지대라 잘 안 보이지만요. 실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운전석 문 부분이 찌그러지고 긁혀 있어 당시의 충격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난데 뒤에서 와서 막으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그것도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저희들이 피했어요. 저희들을 노리고 온 거니까 뭐 어떻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들이박은 거죠. 운전석 오늘- 쪽 그 뒷바퀴에서부터 네. 앞쪽 바퀴까지 옆에서 막으면,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서로 추격전 하다가 옆에 차 오면 딱 미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막았어요. 이제 거기는 블랙박스 사각 지역이라서 안 보이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렇게 큰 사고를 내놓고 사고 차량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도주를 시도한 걸까요? 아 이상하지. 따라가서 말을 걸자 그제서야 차를 갓길로 세우는데요. 상대 운전자가 또 바로 서지도 않고 50에서 100m 정도 갔어요. 쫓아갔더니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기요 하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그 차를 이제 갓길로 세우더라고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말을 횡설수설했다고 해요. 못 알아들을 수준이었답니다. 말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뭐 팀장님이 오신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친한 척을 좀 하더라고요 초반에.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기도 하고. 화면을 보면요. 비틀거리며 몸을 잘 못 가누고 누가 봐도 인사불성으로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술 냄새도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모르는 차가 갑자기 돌진해 왔고 한 번은 피했지만 두 번째는 미처 못 피했고 결국 팡 들이받쳤다. 차가 도주하길래 따라가서 세웠더니 술 냄새가 나더라.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을 볼까요? 만취운전자는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난데없이 덤벼듭니다. 피해자 몸을 이리저리 밀고 당기더니 심지어 위험해 보이는 난간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입니다. 급기야 발로 차면서 폭행까지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인내심 있게 계속 경찰에 신고하면서 만취운전자를 피하거나 다치지 않게 끌어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취운전자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공격을 하다 급기야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발로 찹니다. 그리고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모습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던 와이프에게 방향을 돌려 무릎 쪽으로 발로 있는 힘껏 차버립니다. 112로 신고를 하면서 거기 경찰서죠.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행동이 조금 과격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신고를 하는데 이제 계속 손목을 비틀고 잡아당기고 뭐 목을 잡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신고를 도저히 못하고 와이프 보고 이제 신고를 하라고 해서요. 이제 와이프가 신고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낭심 쪽을 노려서 차기 전에 이제 계속 노려보더라고요. 뭐 눈도 안 깜빡이고 계속 노려보다가 갑자기 제 낭심 쪽으로 발길질을 하고 그 맞은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저희 와이프 왼쪽 허벅지 쪽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로 피해자 차를 들이박은 것도 모자라서 급소를 발로 가격하고 여성까지 공격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요. 고속도로에 차는 쌩쌩 달리지 만취운전자는 남편을 계속 공격하지 심지어 자신을 폭행하기까지. 아내분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저는 뒤에서 2차 사고 같은 것도 나기 쉬우니까 엄청 무서웠죠. 그냥 빨리 앞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들이 막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찻길 쪽으로 밀려고 하고 난간 쪽으로 들어서 그냥 아래로 던지려고 했거든요. 정리해볼게요. 만취운전자의 잘못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 두 번째, 고의추돌. 세 번째 잘못, 운전자 폭행. 차로 치는 것도 모자라서 차들이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고속도로 차도로 사람을 밀고 난간 아래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살인 미수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주변에 버스나 대형 트럭이 피해자 차나 가해자 차에 부딪혀서 2중, 3중 연쇄적으로 사고가 났으면요. 만취운전자와 피해자 부부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생겼을지 누가 아나요? 그 사이에서 그냥 어떻게든 그 사람 말리려고 그냥 옆에 가면 발로 막 별도 차려고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아무 차나 일단 빨리 세워야 될 것 같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막 흔들었는데 버스도 오고 트럭 같은 것도 오고 하면 진짜 이러다가 어떤 차가 와서 저희 차를 박으면 그냥 순식간에 세 명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차들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치우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온몸이 그냥 컨트롤 안 될 정도로 그냥 부들부들 떨렸어요. 여러분,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일반 운전교통사고보다 7배나 높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단 거죠. 시한폭탄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술은 인간을 쫓아내고 짐승을 드러낸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음주운전, 고의추돌, 운전자 폭행. 그렇다면 만취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저 정도면은 맨정신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단 윤창호법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발로 차고 이런 거, 무릎 다치게 한 거요. 저건 상해죄죠. 정리해볼게요. 단순 음주만 했다 하면 148조 2항에 의해 처벌받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렇게 술 마시고 곱게 운전한 것도 아니고 인명피해를 낸 경우, 이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인데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18년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여 20대 꿈 많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죠. 처참한 결과에 비해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청년의 이름을 붙인 법이 나온 겁니다. 징역 기간도 늘리고 벌금도 높인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거죠. 이 만취운전자도 이 법으로 가중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취운전자는 차를 고의로 박아 피해자 부부를 다치게 했고 내려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와이프도 때렸죠. 이건 형법상 상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처벌을 떠나서 황당한 건요 이 만취운전자의 반응입니다. 술에서 깬 뒤 피해자에게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일말의 반성의 모습이라도 보일까 싶었는데 이때 시트키가 등장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고의추돌과 협박과 폭행으로 얼룩진 그날, 한밤중에 두려움에 떨던 부부의 기억, 정작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음주운전과 폭행은 내가 아니라 술이 한 거니까 좀 봐달라 이건가요?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몇이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0.14이요. 면허 취소입니다. 신고 바꿔 한 거죠. 대면법 체크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파출소에 인계했다. 음주운전 후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억이 안 난다는 논리.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술을 마셨으면 대리기사님을 부르든가 술을 깨고 운전을 했어야죠. 혼자 운전하다가 어디 혼자 벽이나 가드레일 받고 다치면 죄값 내가 받는다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해쳤잖아요.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봐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그때의 경험, 피해자에겐 어떻게 기억될까요?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피해자는 그날의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차는 술이 들어가서 수리비만 500만 원 넘게 나왔고 교통사고 후유증은 물론이고 물리고 차이고 무릎, 팔, 다리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다쳤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건 정신적 충격입니다. 아내분은 불면증에 운전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꾸 자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상한 꿈도 꾸고 놀라서 깨고 근데 조금 소리가 나도 무섭고 차를 그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뒤쪽에서 차가 오거나 하등 변경을 한다든지 둘 다 겁이 나서 또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감 같은 게 엄청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차가 경차였으면 그렇게 맞췄을 때 우리는 그냥 날아가는구나. 저기서 이상하게 오길래 주시하면서 피했길래 그냥 그 정도였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타고 있었으면 저 혼자 운전할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서 운전대 잡기도 무서워요.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죠. 단순히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고의성이 짙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음주운전을 준살인죄로 강력 처벌하는 거 아닐까요?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치 월급 몰수, 3회 적발 시 정신과 치료입니다. 싱가포르 등에선 신문에 얼굴을 싣고 미국 플로리다 등은 차 범퍼에 음주운전 사실을 스티커로 붙이게 망신을 준다고 해요. 브라질은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무조건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윤창호법도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대 잡기 겁이 나서 음주운전 안 할 정도로 강력한 법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창호 판결에서 당시 판사가 한 말입니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제발 운전대는 듣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상대방이 한테는 엄청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음주운전은 삼가하여 주셨으면 해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기억을 못한다. 심신미약이다. 이런 변명이 계속 통한다면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할까요? 공정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참교육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분들 참교육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저희 디스이즈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꾸준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 덕분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언론에 잠깐 반짝 주목받고 사라질 수 있는 많은 사건들, 저희 디스이즈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고 또 끝까지 다룬다는 약속을 어렵지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좋은데요. 관심 있는 콘텐츠들은 주변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스이즈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쑥쑥 성장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디스이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보 메일 항상 열려 있으니 이 아래 주소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